지난주에는 방송을 못했죠. 개인적 사정이 있으면 제가 방송을 잠시 멈춥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을 뭐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닌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면 아시지만은 채팅창이 있어요. 그죠? 채팅창에 보면은 누가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제 이름만 3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해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송은 잘 못 들어오는 방송입니다. 왜 그러냐? 편견이 심한 사람은 못 들어와요. 편견이 심한 사람. 편견이 뭐냐면 자기 고정관념이라고도 하죠.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왜 그럴까? 그죠? 괜히 싫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해보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편견 참 안 좋아요. 여러분 가족 관계도 사실은 편견들의 관계라고도, 편견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도 쳐다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오해가 돼버려요. 오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무서운 줄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편견을 가지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정답을 못 보게 됩니다. 제목이 뭡니까? 폐류 질병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이런 방송이 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먼 미래에 폐류 질병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추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편견을 안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폐류 질병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막는다는 거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편견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방송에 발을 들이느냐 안 들이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방송에서 폐류 질병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요, 양식의 경우 아닙니까? 얼마든지 고기를 키워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식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건데 질병은 아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 닦고 미리 전제를 해놔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못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빠서 못 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편견 때문에 못 들어와요. 편견 때문에. 숫자, 이 폐류 질병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방송을 하기 전에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가야 되겠다.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네요. 그 편견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을 편견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닌데요 나는 맞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어디 세상이냐는 과학세계라 보셔야 돼요. 과학으로는 그 자체로는 해결이 안 돼요. 과학 그 자체로는. 과학 속에서 뭔가 찾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편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네. 화면에서 여러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지금의 과학 세계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감의 세계다 했죠. 그냥 본능적인 오감이라는 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동물도 가지고 있는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적인 감각, 이거를 이제 본능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능도 있지만은 이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과학은 본능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본능의 세계는 그림에서 볼 때에 어디냐면 여기 검은 부분이거든요. 왜 이것을 나타냈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은 잘 모르겠죠. 빙산을 나타낸 빙산. 빙산의 일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다, 들리는 세계다, 오감이란 거 아시잖아요. 이 만져지는 세계다, 또는 냄새로 느끼는 세계다, 맛으로 느끼는 세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5개의 감각으로 찾아놓은 지식이 바로 과학적 지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학적 지식이 불행하게도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내는 것 같지만 답처럼 보이지만은 편견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낀 것만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지식이 과학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학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본능과 이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치 세계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치로 찾아지는 세계가 빙산 아래에 있는 의문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이 세계에 그냥 있는 것을 그냥 공부라고 그럽니다. 그 과학이 공부라고 그러죠. 그렇죠? 과학은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오감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이치적인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과학적 지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요, 그 지식으로 완벽하다 생각을 해서 빙산 아래에 있는 이치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학의 세계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 아래는 수면에 잠겨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 세계는 보이는 세계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감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능의 세계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뭐가 되냐면 빙산의 일각적인 지식이다. 또는 표면으로 나타나니까 표면적인 지식이다. 또는 부분이니까 부분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패류 질병 막을 수 있다. 이 방송은요. 과학적인 편견을 지워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부터 입 바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입이 바르다는 것은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바른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해 주실 것. 과학의 세계의 지식은 빙산의 일각적인 본능적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정보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편견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뭐에 대한? 만물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의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여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의 고정관념이 되고 만물을 보는 눈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본능적인 지식에 머물게 아니라 이성적인 이치적인 지식에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과학적인 정보를 정리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이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편견을 지우는 거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 어패류 질병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표면적인 것에 그냥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아, 그거 들을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유명한 교수님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도매금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에서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들어오면 너무 기쁘죠. 근데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서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듣는 방법이 있다 해서 제가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듣는 기술이에요. 듣는 기술. 듣는 건요 진짜 기술이 필요해요. 듣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앞뒤 맞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추측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미리 추측하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꾸며버려요. 미리.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제 방송을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 들어봤을 때 이게 옳다 그러다는 거는 그 시점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음이라는 부분은 실선으로 쭉 되어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끊긴다는 겁니다. 이 끊기는 게 여러 가지죠. 듣다가 뭐 딴짓을 해도 그렇고 듣다가 딴 생각을 해도 그렇고 이게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듣다가 자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이건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결과는 이 방송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예 답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결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걷으면 지금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그냥 올라갑니다. 지금은 실시간이죠. 올라가기 때문에 정식으로 들으시죠. 요즘 날씨도 좋고 그죠. 조용한 공간들이 요새는, 그전엔 좀 있었는데 요새 코로나가 좀 해결되어 가는 것 같죠. 어제 보니까 뭐 차도 여기 광안대교 보니까 엄청나게 막히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움직일, 코로나 당시에는요 조용한 공간이 많았어요. 그런 데에서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살아보면 그런 공간이 잘 없어요. 그리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듣고 4, 50분 앉아 있을 수가 있는 인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인내성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성 가지고 이 말을 앞뒤 맞게 누구 입장에서 저 사람의 심정을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 나의 생각이 뭐냐면 편견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방송의 내용이 오늘 약해에 관한 부분인데, 약해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미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치적으로 안 들리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제가 간절하냐 하면요, 꼭 듣고 이 소위 어페류 질병 이제 좀 언급하지 말자고, 그 내용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어패류, 말하자면 의류죠. 의류 질병이 없이 돈 안 들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프로젝트에서 받아주지를 않았던 이유는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과학자께서 자기들의 지식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편견이 되어서 고정관념이 되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이 앞에 서두에 이야기를, 그러면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돼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지금 이제 9시인데 2022년 5월 어린이날이 입하더라고요. 여름이 들어왔고 오늘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휴일이죠, 남들을 볼 때. 그럼 저는 왜 이게 이 시간을 택했느냐, 휴일이기 때문에 더구나 택했습니다. 그 휴일 좋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하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냥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뭔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간절히 좀 들으셔야 돼요. 이건 뭐 송출이 되고 있지만은 뭐 누구가 들어오질 않지 않습니까? 왜 못 들어요? 자기 편견 때문에 여기 못 들어와요. 편견은 정말 나를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학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본능적인 지식이라고 했죠. 본능적인 지식은 빙산의 일각이니까 빙산의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있게 되면 수박 그다ල්기식으로 지금 알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추측성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지식인데 여러분들은 과학세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학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과학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편견이라는 거죠. 오늘 질병에 대한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5월 2일부터는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와. 그러나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만 쓰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이 해제되는 순간 저는 마스크를 싹 벗었어요. 예.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왜 자유로웠느냐? 구속이 돼 있었죠. 이 법이 안 벗겨주면은 제가 아무리 옳다 해도 이거를 벗을 수가 없죠. 아니면 뭐 잡혀간다 아닙니까? 벌금을 내든지. 그죠? 그래서 악법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켰어요. 그러나 또 법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왜 자신있게 제가 벗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죠. 그냥 뭐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배짱? 그걸 뭐 객기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할까? 아니, 그 제 목숨이 달렸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보니까 해제를 시켜놓았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부 마스크 껴요. 거의 99% 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답답했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답답해도 내가 걸릴 가능성 때문에 안 벗는 거예요. 저는 더구나 이거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코를 막았고 이렇게 입을 막아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이 안경 쪽으로 올라가니까 안경에 서리가 끼어가지고요. 정말 앞을 못 보는 상황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것만 없어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눈이 안 나쁜 사람들, 안경 안 끼는 분들은 뭐 그나마 괜찮아요. 따뜻한 공기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이건 완전히 뭐야 되면 창문에 서리가 끼듯이 그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한 20분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하루 종일 이 자기 고정관념이라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와 있냐, 과학 세계에 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의 종류가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각기 색안경을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색안경 끼고 저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편견을 들고 이 방송을 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내 생각에 내가 참 주장되기 강해, 난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기기가 힘들어 하면은 좀 듣는 거 보려 하십시오. 괜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힘들어집니다. 자꾸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거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그래서 제발 지금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수박 그달기식의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것, 그마저도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벗겨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특히 이제 이 방송은 어패류 질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제 프로젝트에서도 이렇게 드랍이 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참 참담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양수산부 그 직원들 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자기들 편견 때문에 안 돼요. 작은 수산질병관리사 모임도 한번 해볼라 하잖아요. 안 돼요. 안 모여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알고 보니 자기 지식들에 다 취해 있구나.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 내용을 또 서로 하나 다른 거다 하는 부분에서 와서 들으면 되지. 여기서 이제 틀렸다 말다고 결론 내려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은 이제 한 10분 이렇게 소비를 하고 다음 이제 연결되는 시간은 우리가 뭐냐 바로 편견을 지우고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이제 타이틀이죠. 제목이죠. 그것이 오늘 이겁니다. 19번째 내용의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19번째가 넘죠. 세부 타이틀까지 생각을 하면. 어패류 질병 막을 수 있다는 큰 글자를 해놔놓고 영어도 써놓고
그 밑에 소제목이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요게 이제 오늘 할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패류 질병과 약해, 그래서 줄이 좀 끄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오늘 방송은 이전 방송하고는 맥은 같지만 설명은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할 거죠. 그 서두에 제가 조금 읽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예. 약을 쓰지 않으면 없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약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제 약에 의한, 약물에 의한 해작용이라는 거예요. 어패류 질병에 약을 쓴다는 그 자체도 이야기를 해왔고요. 게다가 약을 쓰니까 약해라는 것이 나와요. 해로울 했지. 그죠? 그러면서 어패류 임상에서 약해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택해 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약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지만 문제화를 시키지를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약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오늘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약해를 통해서 어패류 질병 막을 수 있다는 길을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열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예. 자,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나 더 읽고 가겠습니다. 어패류 질병에서 쓰는 약의 종류는 인간의 경우에 비하면 아직은 매우 한정적이다. 물고기에 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건 맞단 말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가잖아요. 저는 어패류 질병 막을 수 있다 하는 방송을 하지만 이 듣고 나면 이제 어패류 질병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패류 질병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느냐는 부분에서 답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치적인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쉽게 하면 본능적인 생각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 본능적인 생각으로 병이 있다고 하고 병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매우 한정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의료의 환경에 의료의 환경이죠. 양식 환경입니다. 소독제서거든요. 저 태평양에서 쓰지는 않아요. 태평양 물고기에, 대서양 물고기에 대해 쓰지는 않거든요. 어체에 적용하는 그 약재로서 가장 흔한 것이 항생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써보려고 노력하는 게 백신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영양제들이 있어요. 영양제 수준에서 간장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제제. 이거 여러분 이 방송 처음 듣는 사람 잘 모르죠. 글루타치온. 간장 개선제라고.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영향되는 것들이 있고 그 약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미 허가가 되어 있어요. 왜 허가돼서 그 허가는 어떻게 해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허가가 된 거예요. 근데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에요. 참이 아니면 거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이든 질병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것도 어패류에서는 대부분 감염병 예방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감염병이라는 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약물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정말 약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가 부분에서 약물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인가, 예방 백신을 썼을 때 그게 진짜로 듣는 것인가, 이런 부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가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가게 되느냐면요, 여기 홈이라는 곳을 가보면은 나옵니다. 홈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패류 질병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다. 앞으로 홈을 그쪽으로 바꿔놓을까?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쭉 제가 방송을 해두었기 때문에 오늘
18번 지나고 19번째 여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지금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앞쪽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이 화면을 내놓기를 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 들여다본다고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치적인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의 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쓸 이유도 없습니다. 써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병이 안 나오는데. 병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과식이라 했죠. 근데 여러분이 과식 이렇게 던지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은 들어와서 방송에 봤는데요. 많이 먹이지 말른다는데 얼마만큼 안 먹이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겨우 이제 어찌 보면 생명 유지할 정도 해놔놓으면 병은 안 걸리죠. 근데 이제 그건 양식이 아니잖아요. 많이 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이 뭐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선배님 김인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만복량의 80% 이하를 줘라, 그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계속 해왔어요. 간장장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장장애가 일어나는데 왜 그 병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이 더 필요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관련해서 약해는 의료에 사람에서 굉장히 심각해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튜브 방송을 저는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 이제 소위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 최고 좋은 지식이라고 보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거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이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부작용에 대한 약물 부작용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약물 부작용들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이 하나 있길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목은 건강플러스라는 YTN 사이언스라는 TV 방송입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이렇게 나눴고 부작용의 종류와 안전한 치료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이 말은 이제 많이 들어봤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부작용이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 약이라는 형태로 집어넣게 되면은 몸에 어떤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부작용인 거죠. 부작용인 거죠. 약물 효과라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부작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처음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한번 들어보죠. 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뭐 약을 먹거나 이제 각종 치료 시술을 받다 보면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약 먹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곤 하는데 네. 원래 부작용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거나 할 때 이제 대개 약물 치료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시술도 다 포함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바랬던 주된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주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주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
부작용은 그 주작용은 아니었는데 다른 기대하지 않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자, 방송 그거상 이제 올해까지는 이야기하시는 부작용이 되는 이야기는 사람의 그 약물은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작용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이 부작용입니다. 이거 지금 뉴스화 되어가 있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을 하는 순간인데 10일 날인가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죠. 근데 뭐를 고소를 했어요. 지금 백신 접종 강제를 해서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후유증을 겪거나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망의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하라며 지금도 매주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은 이제 여기에 어디에 들었냐면은요, 어패류 질병 막을 수 있다는 요 부분에 기록을 해두었어요. 밑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 백신 요거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찾아서 가보시면 되는데, 그죠? 이야기가 지금 방금 나온 거예요. 백신 부작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백신 부작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거기만 뭐 우리 한국에서만 이야기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 외국의 방송도 보면은요, 이 백신인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일 가지고 들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Vaccines are turning the tide, but they're not without risks, especially for women. There have been rare cases of blood clotting, even fatal ones, leading some governments to slow down. 이게 뭐 우리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 백신에 관한 그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두려워서 안 맞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두려우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마스크 이거를 이제 벗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서 쭉 나가죠. 다양한 일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줄어드니까 참 다양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못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차 백신이라는 걸 또 강조를 하거든요.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 백신에 대한 불신도가 굉장히 지금 높죠. 과학자들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면은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백신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과성, 그것도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인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과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방송하는 저로서는 어떤 식으로 느낄까? 인과성이 있죠. 조금이라도,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이냐면은, 여러분 백신 받을 때 아픈 사람이 있었고 안 아픈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초기 맞을 때 약간 팔이 여기에 맞은 곳이 좀 아픈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3차 맞을 때는 어땠냐면은 영향이 없었어요. 전 3차 안 맞았어요. 2차 맞았어요. 2차. 그것도 우리 보건소장께서 동생이라 갖고 가서 맞았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은 과학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교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너무나 이제 안타까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시간 보내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한
30분 정도 시간 안에 어패류에서의 그 부작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느냐, 사람과 마찬가지로 약해를 입습니다.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상한 영상이 자꾸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지우죠? 자꾸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류는 이제 하나의 경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게 되면은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서는 약물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돼요. 이 적응하는 것이 이제 어떤 형태냐면 아까 약효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약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약효나 또는 그 약효 아닌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면은 전혀 해작용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지금 막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기저질환이나 있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적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득이 이해득실이, 득이 많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해보다 해로운 걸 있었던 거죠. 일반 약물이 항생제 같은 경우는 나올 때는요 거의 10년 이상, 길게는 15년, 20년 걸려서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안전성 평가를 하고 와요. 그러나 이번에 이 기간 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으니까 당연히 약해가 크게 왔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이 약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버퍼링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아예 없는 분들은 돌아가죠. 좀 능력이 있기는 한데 약한 사람은 많이 아팠던 거예요. 정말 죽을 고생하셨죠. 그 다음에 능력이 좀 있어서 가볍게 지나가요. 근데 지금도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19에 걸려서 지금 나았다 하지만은 안 돌아왔어요. 나은 게 아니에요. 아주 피크 타임은 지나갔는데 후유증으로 지금 냄새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보고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가 뭐 그거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대부분은 백신을 맞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이 방송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저분들 다 잡혀 들어가는 내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 저질렀다 그러면 죄가 되겠는데 모르면서 저질렀어요. 바보가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용서를 해버리잖아요. 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르느냐? 과학자, 특히 의학자, 그리고 특히 면역학자, 그리고 뭐 면역이 관계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학자,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에 박해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약물이 있었어요. 한 약물은요, F라는 분능계예요. F 약물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C라는 약물이 있어요. 두 개 다 누구냐? 항생제였어요. 그 항생제를 통해서 하나는 넙치의 경우였고요, 하나는 방어의 경우였어요. 적게는 3억, 크게는 5억 내지 8억까지의 의류 회사 손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물이 사람에게서 적용이 돼서 임상 테스트를 다 거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잖아요. 물고기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또 생체가 다 같은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약물들이 해작용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망을 빠져나갔어요. 근데 뭐냐 하면은 혐의는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왔어요. 2003년도에 제가 돌아왔고 2002년도 미국에 1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 방에 그 학생들이 이제 이 폐사가 와서 그것도 방의회였어요. 와서 진단을 해주었는데 엄청나게 그 안 좋은 말을 욕이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욕이죠. 우리 제자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진단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니까 간장에 심한 지방간 외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어디에 꽂혔냐면 간장에 지방간이라는 말을 생각을 안 하고 뭐냐면 걔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딱 박히잖아요. 첫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사람의 경우도 지금 지방간이 나오는데 그 지방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심각한 생각을 하느냐. 건강검사에 갔을 때 GOT, GPT 측정해가지고 지방간 보고 그 지방간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간 체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효소인데 효소가 흘러나올 때는 이 세포가 터져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생기면 어때 반응이 일어나고 혈장 안에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방간의 평가가 그것으로 안 됩니다. 건강검사로. 그렇죠. 그러면 그때 검사할 때 세포가 죽어나가는 게 없으면은 GOT, GPT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타임에 해버려도 뭐 그런 좀 시간이 있어가 그때 릴리즈 말하자면 방출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지방간이 문제였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이야기였는데요. 항생제예요. 아주 오래된 고전 항생제인데 이것을 쓰면 물고기가 병이 잘 낫는다고 해가지고 썼어요. 근데요, 그게 넙치거든요. 넙치에 썼는데 넙치가요 한 3억 이상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져와서 조사를 해봤죠. 저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피부가 막 벗겨져 버리고 뭐 있어요? 그냥 근데 지방간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거를 크게 못 느껴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약이 원한 약물인데 그거를 한 100배 임상에 응용하는데 한 100배를 썼어요. 근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때에 무엇을 보게 됐느냐? 지방간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이 평소에는 해가 될 수가 없는데 간장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약물이 대사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넙치의 경우에는 그 약에 의해서 피부가 벗겨지는데 그 피부도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라 자외선이 있을 때 벗겨지는 강감작 작용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라는 약물은 이 약물은 방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봤던 내용인데요. 보니까 진단이 그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분들한테. 간장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먹여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했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상태에서 한 번 더 약을 쳐서 5억을 날렸어. 본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잘 모르죠. 5억인지. 그러면 도합 한 8억 날렸다.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더라는 이야기였죠. 그때에 또 이제 살아남은 고기를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이제 죽은 고기는 없어져 버렸으니 살아남은 고기를 오니까 거기는 지방간이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해라는 것은 약을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사람에서 이 해작용이 다 연구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기에 써도 문제는 없는데 간장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몰살이죠.
그래서 그거는 F 약물은 호흡곤란으로 빠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C라는 약물은 뭐가 되느냐면요, 피부가 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약물을 쓸 때는 이 자외선 차단을 시킨 상태에서 실내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그게 다 대사가 되고 나가서 뭐 햇빛 비춰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논문을 냈었죠. 그러나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부분의 약해에 대해서. 네, 계속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보더라도 과학적인 지식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에 머물지 말고 그 과학적인 지식을 뭐로 승화를 시켜줘야 되나요? 이치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뭐가 나와서 앞에서 약물을 쓸 이유도 없고, 약물을 또 안 쓰니까 약해도 할 수 없고, 또 약물 쓴다고 해서 약이 듣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전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쓰면 약 그 돈 안 듭니까? 실제로 약을 쓰든 안 쓰든 생산량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똑같아요. 네. 그런 부분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약해 부분은 이해가 됐으려고. 나머지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써놓았지만은 핵심은 그겁니다. 간장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요, 건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 벤처로 수단동물 건강평가 기술원을 만들었었고요. 그게 이제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너가 딴 사람으로 넘겨서 지금 유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평가 받아야 돼요. 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반드시 우리 김인배 교수님 이야기를 했던 만복 상태에서 20%만 줄이면 80%만 먹게 되면은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왜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을 할 건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약해뿐만 아니고 분명히 그렇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기생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간장장애로 인해서 그에 대한 수용체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10시에도 방송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에 듣지 않을 양이면, 들을 양이면 듣지 마시고 풀타임으로 50분간 앞뒤맞게 쭉 드시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나올. 네, 수고하셨습니다.